중국 경제 붕괴 직전, 시진핑 저가 경쟁 단속 폭풍, 생산 소비 투자 3중고 속 글로벌 공급망 대혼란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16일 기준으로 중국 경제의 심각한 부진과 시진핑 주석의 저가 경쟁 단속 정책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5.2%에 그치며 예상치 5.7%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 성장률도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은 5%로 202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프라와 부동산 분야의 침체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죠. 신규 주택 가격은 26개월 연속 하락하며 2.5%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3중고 속에서 중국 주식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대형 상장 기업들의 강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중소형주의 약세가 양극화를 드러냅니다. 대형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국내 수요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상황을 직시하며 태양광 에너지, 철광석, 전기차 분야의 과도한 보조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중국 경제의 장기적 구조 문제를 짚어봐야 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채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2024년 GDP 성장률이 4.5%로 둔화된 게 그 증거죠.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헝다 그룹의 디폴트 사태가 촉발한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 자산이 증발하며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소비 부진의 원인을 더 깊이 파헤쳐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소비자들은 저축 성향을 높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저축률이 35%를 넘었어요. 이로 인해 내수 중심 경제 전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합니다. 최근 발표된 1조 위안 규모의 소비 촉진 정책이 이를 타개하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투자 부진은 인프라 과잉과 지방정부 부채가 원인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10조 위안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단속 정책은 공동부유 기치 아래 진행됩니다. 과도한 보조금이 중소기업을 압살하고 대기업의 독점을 키운다는 비판이에요.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가격 덤핑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했습니다. 2024년 태양광 패널 가격이 50% 하락하며 미국과 유럽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었죠. 철광석과 전기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BYD와 CATL 같은 기업들의 저가 전략이 경쟁국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U의 반덤핑 관세가 이미 도입됐어요. 이 단속이 성공하면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업 증가와 경제 둔화가 우려됩니다. 2025년 실업률이 6%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영향으로 넘어가 보죠. 중국의 경제 부진은 공급망에 충격을 줍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인 만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중국 매출이 20%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가 중국 수입을 줄이며 국내 제조업 부흥을 노립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산 저가 제품 의존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어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며 대체 공급망을 구축 중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을 보자면 베트남과 인도가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에요.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도 공장 증설로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올 거예요. 중국 경제의 역사적 맥락을 더해보죠.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한 공급망 재편이 현재의 부진을 가중시켰습니다. 2025년 중국의 무역 흑자가 5천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정책 방향은 이중순환 경제 모델입니다.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압력의 구체적 예로 전기차 가격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가 중국산 경쟁 제품에 밀려 가격을 낮췄죠. 이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차가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국 경제 부진은 어떤 기회를 줄까요? 먼저 안전자산으로 금과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하며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금 ETF를 고려해보세요. 반대로 중국 대형주 중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요.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수요 감소에도 AI 붐이 이를 상쇄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칩 매출이 50% 증가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도 회복 조짐입니다. 부동산 관련 주식은 피하세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파급될 수 있습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시진핑의 단속이 성공하면 2026년 중국 성장률이 5%로 반등할 수 있지만 실패 시 3%대 침체가 올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며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겁니다.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기업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중국 관련 자산 비중을 10%로 제한하고 아시아 신흥시장 ETF에 투자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주식 비중을 60%로 유지하며 변동성에 대비한 옵션 해지를 고려해보세요.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로는 소비 쿠폰 지급과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습니다. 최근 2조 위안 규모의 부양 패키지가 발표됐어요.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실행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거예요. 소비 부진 타개를 위한 디지털 경제 육성도 진행 중입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이 내수 소비를 자극하려 해요. 전기차 분야의 가격 안정화는 BYD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의 반덤핑 조치가 중국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의 수출 대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철강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은 하나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에 기회를 줍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요. 이처럼 중국의 삼중고는 세계 경제에 파장을 미칩니다. 시진핑의 단속이 성공 여부가 분수령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변화를 주시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게 현명합니다. 더 많은 경제 분석을 원하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